자, 기본이론과정 32강 진행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317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현 그림을 예측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살펴드렸습니다. 현 그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때 현금 유입은 운용과 처분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에 한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와 처분의 과정에 한 투자한 말에 세후 진복객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현금 유출은 이제 취득 시의 지분 투획을 말한다는 겁니다. 이 시험 우리가 이제 예측과 분석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재 6절 투자의 타당성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말한다 생각하시고, 여러 기법 중 우리 교재에서는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먼저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현금은 현금 수지 같은 말이 되겠지요.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또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할인 현금 분석법 또는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다 알 수 있겠죠. 어림셈법 그리고 비율 분석법이다. 이처럼 타당성 분석 기법이도 여러 있지만 대표적으로 네 가지 우리가 다루게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할인 현금 분석법, 비할인 현금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세요. 자, 할인 현금 분석법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보세요. 현금을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다. 자, 현금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자, 현금 유입 부분이 있고 현금 유출 부분이 있더라. 결국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비교한다는 이야기야. 나에게 들어온 금액과 나간 거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현금 유입과 유출이 이룬 시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폐세를 활용해서 시점을 어때 맞춰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앞에 할인 이 말이 들어있죠. 자, 할인한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미래를 현재로 바꿔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이라서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 이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 되겠는데, 현금 유입도 할인해준다.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현금 유출도 할인하겠다는 이야기야.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결국 현금 유입도 현금 유출도 모두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주겠다. 해서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 분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현재 가치를 기준해서 나에게 들어온 거, 나간 거 비교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재 가치를 기준해서 쉽게 생각하면 나에게 들어온 것과 나간 거 뭐가 더 많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들어온 게 많아야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이와 같은 분석 기법이 바로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할인 현금 분석법은 현금 유입도 유출도 모두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때문에 당연히 화폐 시간 가치를 화폐 자체를 고려한 그와 같은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화폐 자체를 고려하고 있다, 여튼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튼 할인 현금 분석법에도 대표적인 기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순 현재 가치법, 그리고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와 같은 기법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순 현재 가치법이다, 수익성 지수법이다, 내부 수익률법이다. 이 세 가지 모두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면서 이 세 가지 모두는 뭡니까?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비할인 현금 분석법이 있어요. 그럼 비할인 현금 분석법은 현금을 분석하는데 할인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서 현금을 분석하겠다. 이 같은 타당성 분석 기법이에요. 따라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화폐 가치를 고려합니까? 고려치 못합니까?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참 화폐 가치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계산이 간편하기 때문에 역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비할인 현금수법에도 대표적인 기법이 단순 회수기간법이다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줄여서 우리가 이제 회수기간법 이렇게도 표현하죠. 다음 회계적 이익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 방법들은 모두가 비할인 방식이에요. 따라서 화폐 자체를 고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해서 널리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셈법은 말 그대로 어림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림셈 한다는 이야기는 정확히 셈한다는 뜻이에요. 대충 셈한다. 대충 셈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이제 이 임대원을 취해서 5년 동안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5년 동안 임대를 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자, 이 프로 차트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이제 5년 동안 임대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럼 자 어때? 초에는 취득 시 어때? 현금 유출이 이루어지겠지요. 이는 어때?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보험이다. 그리고 매년마다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현금 유입이 이루어진다. 자, 이는 뭐에 의한 겁니까? 바로 운용에 의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운용에 의한 부분이다. 그리고 매년에 세후 현금 수입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투자한 말에 이제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처분에 의한 현금 유입이 있다. 그리고 투자한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이다 할 수 있죠. 이처럼 내가 5년 동안 임대한다면 현금이 이렇게 발생이 될 거예요. 이때 앞에서 말씀드린 할인 현금수법이다. 이 방법은 투자했던 이루어지는 모든 현금 유입 유출 이걸 다 고려합니다. 다 고려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당성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유입 유출 이걸 다 고려하는 기법은 바로 여기는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어림셈법은 어림셈한다 했어요. 대충 셈한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투자년 동안 모든 현금 유입 유출 이걸 고려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뭐만 고려할 것인가? 바로 1차 연도 현금 유입 부분 이것만 고려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연도 즉 초년도가 되겠죠. 1차 연도 세후 현금 수입 산정 풀로 차트 있겠죠. 이것만 고려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은 분석기법이 바로 어림셈법이다. 그래서 어림셈한다, 대충 셈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1차 연도 현금 유입 부분이다. 운용형 현금 유입 부분이다. 그래서 1차도 세후 현금 수입 4년 프로 차트 이것만 고려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림셈법 역시 화폐 자체는 고려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점이 있다는 얘기. 그럼 그리고 계산이 간편할 때는 역시 널리 쓰이고 있다. 이것은 어림셈법에도 승수법 그리고 수익률법 이 같은 분석 기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승수법, 수익률법 이들은 어림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화폐는 고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율 분석법이 있습니다. 비율 분석법은 비율로 분석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에요. 여기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흔히 대부 비율이다 이야기인데 LTV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 이외에도 채무 불이행률인지 영업 경비 비율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 기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역시 비율 분석부터 화폐 자체는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대표로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네 가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할인 현금 분석법, 비할인 현금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이다. 참 네 가지 말씀인데 이 중에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장점 있는 건 결국 뭡니까?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화폐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 있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기법 세 가지죠.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이들은 화폐 가치를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할인 현금 분석법은 투자기간 또한 모든 현금 유입 유출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장점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이제 단순 회수연법, 회계적 이익률법 이 같은 비할인 현금 분석법이나 승수법, 수익률법 이 같은 어림셈법은 화폐 자체를
고려치 못한다. 이것은 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산이 간편해서 역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괄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다음은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이 방법인데 이 방법의 대표적인 기법이 뭡니까?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순율법이다. 알 수 있겠죠? 이분이 또 이제 타당성 분석 기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먼저 순현재가치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순현재가치법이다. 라는 게 있는데 이때 자, 우리가 현재 가치는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가 이렇게 표현했죠. 순현재 가치법을 줄여서 순현가법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다음 영어로 순 뭡니까? 네트가 되겠죠. 현재 가치 프리젠트 밸류 첫 글자 따서 NPV 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NPV 법이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같이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튼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자,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순현재 가치를 구한다는 겁니다. 먼저 순현재 가치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순현재 가치는 줄여서 어때? 우리가 순현가다. 현가다. 영어로 NPV다. 표현할 수 있겠죠? 지금 순현가를 구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럼 자,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보세요. 순현재 가치법 이 자체도 할인 현흐름 분석법의 일종이 되기 때문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활용한다는 이야기예요. 활용인데 우리가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나에게 들어온 게 있고 나간 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에게 들어온 거에서 나간 걸 빼버리면 순수히 내 호점이 남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걸 가려서 우리가 순현재 가치 순현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현재 가치는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자, 현금 유출의 현가 자, 이를 어때? 빼준 값이 바로 순현재 가치 순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자, 현금 유입은 자, 이 사례를 보니까 자, 현금 유입은 한 차례만 이루는 거 아니죠? 여러 차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차례 이루기 때문에 자, 현금 유입의 현가의 합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현금 유입의 현가의 합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줄여서 자, 현금 유입의 현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때? 빼서 우리가 순현가를 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금 유입은 뭘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운용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가 있지요. 그리고 처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투자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 이분이 현금 유입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현금 유출은 뭡니까? 취득 시에 지분 투자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이제 순현재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고 현금 유출도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현재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죠. 사실 미래를 현재로 바꾸는 걸 우리가 뭡니까? 할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적용하는 이자율 뭡니까? 할인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자, 현재 가치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럼 자, 순현가법에서 할인율로는 뭘 사용할 것인가? 바로 투자자의 요구순위를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자, 요구순위는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되겠지요. 그럼 위험을 고려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때 최선의 수익률을 말한 데서 반드시 이만큼 있어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그래서 위험을 고려한 최선의 수익률이 되겠고 또 이것은 요구 수익률은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구 수익률 할인율로 삼아서 현금 유입 부분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현금 유출도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그래서 우리가 순현재 가치를 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순현재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어때? 우리가 요구 수익률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아니하면 순현가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 수익률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투자자마다
예, 요구수익 다룰 수 있다 했죠?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에요. 따라서 예,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자, 순 현재 가치 즉 순현가는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할인율인 요구수익률이 투자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구수익률 할인율에서 현금 유입도 현재 가치로, 현금 유수도 현재 가치로 바꿔주고 빼주면 순현가를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를 구했습니다. 그럼 순현가를 여기서 무엇과 비교할 것인가? 0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빼준 값이니까 0과 비교한다서 순현가 NPV가 0보다 크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현재 둘 중에 뭐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크다는 이야기죠. 결국 현재 가치 기준으로 유입, 유출 비교했을 때 뭐가 더 크다? 유입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현재 가치 기준으로 나에게 들어온 게 나간 것보다 더 많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지.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판단하고 이 투자를 어때? 채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순현가가 0보다 커서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는 이야기는 그럼 뭡니까? 투자자의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요구수익률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제 순현가를 구했습니다. 순현가. 근데 순현가 0보다 작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순현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다 현재 가치 기준으로 유입과 유출 어디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유출이 더 많다는 뜻이 되겠지요. 그럼 현재 지로 나에게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다면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없다. 이때는 타당성에서 기각이 되겠다. 그럼 타당성이 없어서 기각이 된다는 얘기는 요구수익을 어때?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 순현가 NPV가 0이 된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순현재가치법, 즉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를 구해서 뭐가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하겠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순현가가 0인 경우에는 오로지 정상 이유만 존재하는 경우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어때?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는 얼마든지 투자를 용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순현가법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죠. 다음은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가 있더라. 여러 개 투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 개 투자 안중에서는 순현가법에서 어떻게 우선순위 결정할 것인가? 결론 순현가 어때?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순현가 NPV가 가장 큰 대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순현재가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자, 우리가 가상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것이 자, 현금 자, 유입 이 부분도 자, 현재 가치로 바꿨습니다. 현금 유입 현가예요. 다음 자, 현금 자, 유출 이 부분도 자, 현재 가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의 현가다라는 겁니다. 이때 A 투자는 있어요. 근데 A 투자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 현금 유입의 현가가 50억입니다. 50억. 다음 현금 유출 현가가 40억이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B 투자입니다. B 투자는 현금 유입 현가가 100억입니다. 다음 현금 유출의 현가는 90억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현가법에서 타당성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순현가법에서 타당성 분석에서는 먼저 뭘 구하는 겁니까? 순현가를 구해서 결국은 뭐과 비교합니까? 0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순현가를 먼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순현가 NPV 이걸 구해보자는 이야기야. 자, 순현가는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어때? 빼준 값이 바로 순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 현가 이걸 빼준 값이 순현가라고 했어요. 그럼 자, A2형 같은 경우는 현금 유입 현가 얼마입니까? 50억. 현금 유출 현가 얼마입니까? 40억. 빼주면 수익은 얼마예요? 10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B 투자입니다. 현금 유입 현가 100억입니다. 유출 현가는 얼마입니까? 90억.
빼준 게 순현가다. 빼주면 얼마입니까? 10억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잡으세요. A 투자는 A 투자는 우리가 순현가를 구해보니까 10억이더라. 10억이면 당연히 어때? 0보다 크다는 거지요. 그럼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어때? A 투자는 채택이다 할 수 있겠지요. B 투자 봅시다. B 투자도 순현가가 10억이네요. 0보다 크죠?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서 순현가법에 의한다면 뭐냐면 A 투자도 채택이고 B 투자도 채택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한됐습니까? 순현가법에서는 우리가 순현가를 구해서 자 순현가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순현가가 가장 큰 대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라는 거. 물론 순현가가 어때? 0보다 작으면 모조리 기각시키겠죠.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가장 큰 투자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게 순현가법이에요.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A의 순현가 얼마입니까? 10억. B의 순현가 얼마입니까? 10억. 그럼 A와 B의 순현가가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으니까 당연히 순현가법에 의한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때? A 투자과 B 투자는 어때? 같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순현가법에서는 오로지 어때? 순현가를 구해서 이걸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때? 현금 유입현가, 유치현가 이 자료가 주어지면 이를 통해서 순현가를 구해내고 구해진 순현가 이 부분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 현가라든지 현금 유치현가는 순현가를 계산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때 순현가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한다. 그럼 결국 A 투자과 B 투자의 순현가가 10억으로 같기 때문에 A 투자, B 투자는 어떻습니까? 우선순위가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현금 유출의 현가다. 이게 결론 뭘 이야기합니까? 현금 유출은 취득 시의 지분 투액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럼 자 내가 A 투자는 40억 투자해서 순수히 내 호주에 남는 게 얼마입니까? 10억이라는 이야기지요. B 투자는 내가 90억 투자해서 현가 기준으로 90억 투자해서 순수히 내 호주에 남는 게 얼마입니까? 10억이네요. 그럼 자, 잘 보세요. 내 호주 순수히 남는 건 10억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40억 투자해서 10억 내 호주에 남는 것과 90억 투자해서 내 호주에 10억 남는 거 어느 게 더 유리한 투자 아닙니까? 사실 어때요? 자 40억 투자해서 현재 지금으로 40억 투자해서 10억 나누는 게 더 유리하죠? 그럼 결국은 어때? A 투자니 B 투자보다 더 유리하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순현가법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결론을 내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A 투자 B 투자의 우선순위가 같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국 순현가법의 큰 단점 중 하나가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수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하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수익성 지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는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수익성 지수법이다. 결국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A 투자, B 투자 마찬가지로 자 현금 유출의 현가를 1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현재치로 1 투자했을 때 과연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로 타당성 분석 기법하는 게 바로 수익성 지수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수익성 지수법이다라는 건데, 흔히 수익성 지수법은 영어 첫 글자서 PI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지금 수익성 지수법은 방금 말씀처럼 투자 규모를 표준화시킨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순현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수익성 지수법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 먼저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 즉 PI를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익성 지수는 뭘 의미할 것인가? 자 보세요. 우리 수익성 지수법은
투자 규모를 표현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가치로 내가 1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현재가치로 내가 1 투자하는 게 기준이 된다.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분모값이 되겠습니다. 분모값에서 수익성수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자, 현금 유입의 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현재가치로 1 투자했을 때 자, 나에게 얼마 들어올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성수를 구하게 되는데 역시 수익성수를 구하기 위해서도 자, 현금 유입 유출 모두를 어때? 현재 가치로 바꿔줘야 되겠지요. 그럼 현재 가치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때 할인율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요구 순위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수익성 지수법에서 수익성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구 순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요구 순위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때? 수익성수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순위값도 마찬가지죠. 순현가법이나 수익성 지수법 모두가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요구순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순위 결정되지 아니하면 순현가나 수익성수는 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순현가, 수익성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순위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튼 이 요구순위를 할인율로 해서 현금 유입 유출 모두를 현재가치로 바꾸고 수익성수를 산정을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수익성수 산정에서 뭐가 필요하신가? 자, 나눠준 값이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1과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순현가는 빼준 값이었죠. 빼준 값이니까 뭐가 비교합니까? 0과 비교했죠. 그러나 수익성수는 나눠준 값이니까 뭐가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 그래서 수익성 지수를 구했을 때 1보다 크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자, 현재 가치 기준으로 자, 유입, 유출 뭐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유입이 더 많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치로 나에게 들어온 게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습니까? 투자 안으로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그렇죠? 수익성수가 1보다 커서 이제 투자 안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타당성이 있어서 채택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어때? 현가 기준으로 유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유입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가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순현가를 구하면 어떻습니까? 0보다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성수가 1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어때? 순현가 NPV가 0보다 어때? 크다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순위를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다음 수익성수 PI가 1보다 작네요. 그럼 수익성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현가 기준으로 자, 유입 유출 어디가 더 크다? 유출이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때? 나에게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다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이때는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수익성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현가 기준으로 유출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자, 이처럼 현가 기준으로 유출이 더 많다면 어때? 빼주면 어때? 당연히 0보다 작아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수익성수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순현가는 어때? 0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순현가 NPV는 0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이런 의미다. 따라서 요구순위 어때?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수익성수 PI가 1이 되는 이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수가 1이 되는 선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결국 수익성 지수 이걸 구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했죠? 뭐가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 그래서 1보 크면 타당성 있다. 채택. 1보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결국 수익성수 PI를 구해서 1과 비교한다.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익성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 뜻합니까? 순현가 NPV는 어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겠죠. 사실 수익성수가 1이면요. 1이면 어때? 둘이 똑같겠죠? 똑같으면 빼준 값인 수익가는 얼마 됩니까?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수익가는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수익성 지표에서는 수익성수를 구해서 수익성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좀 하나의 투자 안에서는 수익성수를 구해서 1과 비교해서 1과 크면 채택, 작으면 기각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가 있더라. 이때는 어떻게 하신가? 먼저 수익성의 수가 1과 작으면 모조리 기각시키겠지요. 그리고 수익성의 수가 1과 큰 투자안 중에서 수익성의 수는 클수록 유리할까요? 작을수록 유리할까요? 예, 클수록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예,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대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상 사례를 통해서 수익성 지수법에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겁니다. 그럼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의사 내리기 위해서 뭘 구합니까?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다. 이래서 구하겠죠. 그래서 이 식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 같은 타당성 분석법은 어때요?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라 그랬어요. 어때? 예, 이걸 빼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순현가가 되겠지요. 나눠주면 뭐가 됩니까? 수익성 지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유입 현가, 현금 유출현가 순서를 맞추고 빼주면 뭐가 됩니까? 순현가.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A투현 수익성 지수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억 나누기 40억이다 하면 되겠죠? 자, 계산기 한번 활용해 봅시다. 자, 50억 나누기 40억이니까 간단히 5 나누기 4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옵니까? 1.25다라는 겁니다. 밑에 수익성의 수가 1.25라는 의미는 뭡니까? 현재 가치로 내가 1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얼마를 주는 겁니까? 1.25를 준다라는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자, 수익성 수가 1.25면 1번 크죠? 따라서 수익성 지수 보인다면 A2는 어때?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투자 한번 봅시다. B투자는 현금 유현가 100억이죠. 유출현가 90억이네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자, 100 나누기 90 하면 되겠죠? 간단히 10 나누기 9 해도 되겠네요. 얼마 나옵니까? 약 1.11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1.11의 의미는 뭡니까? 현가 기준으로 내가 1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어때? 1.12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크니까 역시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수익성 지수법 여기에 의한다면 자, A투현도 B투현도 모두가 어때? 모두가 채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채택이다. 그럼 자, 상호 배타적인 복수 투자한 A, B가 있다는 이야기. 이때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그럼 투자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합니까? 수익성 지수가 1번 큰 투자에서 클수록 우선하다 그랬지요. 우선하다. 자, 보세요. 똑같은 현가 지금 1 투자했을 때 나에게 더 많이 가져주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되겠지요. 그럼 어디가 더 유리한 방법입니까? A가 더 유리한 방법이다. 그래서 어때요? 우선순위 하면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A가 B보다 우선순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만 보더라도 어때? A 투현이 B 투현보다 더 우선순위다. 이런 결론이 났는데 순현가법은 이 결론을 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성 지수법은 어때? A 투현이 B 투현보다 우선하다. 결론이 나왔죠? 따라서 순현가법이 이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규모의 차이를 고르지 못하는 단점을 수익성 지수법이 보완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법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지수 이걸 구해서 수익성 지수 이것만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노트에서 하나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A 투자안에 대해서 순현가법에서 채택이네요. 자, 수익성 지수법도 어때?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는 순현가법에서 채택이다. 순현가 0보 크다는 이야기죠. 순현가 0보 크면 당연히 어때? 수익성 수는 1보다 크겠죠? 그래서 자, 순현가법 채택이면 수익성 지수법도 채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보세요. 이제 순현가가 0보다 작아서 기각입니다. 그럼 당연히 수익성 수는 어때? 1보다 작겠죠. 그래서 기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순현가가 0이면 수익성 수는 어때? 1이 되겠죠. 이 선에서 균형을 이룬다 했어요. 반대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성 수가 1보다 커서 타당성 있다. 채택이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순현가 때 0보다 크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수익성 지수가 1번에서 기각이 되면 당연히 수익가는 0보다 작기 때문에 기각이 되겠지요. 결국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채택이냐 기각이냐 이 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B투자도 마찬가지죠. 순현가법에서 채택이 됐으니까 당연히 수익성 지수법도 채택이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됐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는 순현가법의 우선순위와 수익성 지수법의 우선순위가 항상 같습니까? 다를 수도 있는 겁니까? 이처럼 다를 수도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우선순위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자,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채택이냐 기각이냐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렇지만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우선순위는 우선순위는 이처럼 다를 수도 물론 같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처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말씀드리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여러분 교재 봅시다. 318페이지예요. 네, 318페이지는 자, 2번 챕터.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봅시다. 자, 할인 현흐름 분석법이란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이라고 한다. 자, 현금 수익 같은 말이었죠. 그래서 할인 현금 분석법은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 이렇게도 표현된다는 겁니다. 보유연 또한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서로 비교한 후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타당성 분석 기법으로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결국 자, 보유연 또한 예상되는 현금 유입이다. 바로 이 부분이죠. 현금 유입. 그리고 현금 유출. 이걸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 그랬지요. 현재 가치로 바꿔준다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해서 투자의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 분석 기법으로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한다. 이것은 장점이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등이 해당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법 등은 화폐의 시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양고로 1번입니다. 양고로 1번은 순현재가치법이다. 이걸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순현재가치법이다. 줄여서 우리가 순현가법, 자, 영어로 NPV 법이다 표현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와 투자비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가치 합계를 서로 비교하여 투자 결정한 방법을 말한다. 소개되는데 결국 순현재가치법에서는 순현재가치, 수년가를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죠. 결국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가치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보세요. 보유기간 동안 기대되는 세후소득의 현재가치 합계다. 이게 결국 뭘 뜻합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다 알 수 있겠지요. 다음 투자비로 지출된 금액이죠. 즉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이 뭡니까? 지분이죠. 지분 투자액이다 알 수 있겠죠. 여튼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의 현재 가치다. 이건 뭡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다 보시면 되겠죠. 결국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 기법이 바로 뭡니까? 순현재 가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지문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죠. 사실 이렇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지문을 넣어드린 겁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 생각한다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기법이 바로 뭡니까? 순현재 가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월 1번 순현가법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해서는 수년가를 구했나 그랬죠? 그래서 평월 1번 순현재 가치는 수년가 NPV 표현할 수 있겠지요. 첫 번째 보세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에서 비용의 현가 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때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총액이 뭡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가 되겠지요. 다음 비용의 현가 총액이 뭡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다. 이를 빼준 값이 바로 수년가다. 그런 의미예요. 박스 봅시다. 박스 보시면 순현재가치 수년가는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재가치의 합에서 예상된
현금 칠, 현재 칠 빼준 값이다. 결국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에서 자, 정확히 표현하면 현금 유입 여러 차례 이루니까 현금 유입의 현가의 합이라 그랬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현금 유입의 현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튼 자,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자,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준 게 뭡니까? 순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자, 현금 유입 이 부분은 결국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운용의 과정에 의한 매년에 세후 현금 수지 이 부분과 처분의 과정에 의한 투자인 말에 세후 지분복 계획 이 부분이 바로 현금 유입 부분이다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 2번 현금 유출입니다. 현금 유출은 취득 시에 지분채 이게 이제 현금 유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편거라 2번 할인율로 우리 뭘 사용했습니까? 요구순위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참 요구순위는 위험을 고려한 최선의 수익률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3번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 때 요구순위를 정해야 된다. 왜? 요구순위를 할인율로 해서 현금 유입 유출 못할 때 현자치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인류에서는 요구순위 사전에 결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동사 4번 순현가법을 이용한 투자의 타당성 분석에서 선택된 할인율이다. 결국 뭡니까? 요구순위율이 되겠죠. 이는 투자 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 3번 순현가의 의미입니다. 자, 순현가가 플러스입니다. 그럼 수익가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영보가 크다는 얘기죠. 그럼 수익가가 영보가 크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죠. 그리고 요구순위를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2번 수익가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수익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수익가가 영보 작다는 뜻이죠. 작다.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투자자의 요구순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다음 평을 4번 의사결정입니다. 자, 하나의 투자 안에 대해서는 순현가 NPV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지요.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법에서 뭐가 비교된댔어요? 0과 비교된다했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습니다. 반면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된다. 그러죠. 또한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에 대해서는 순현가가 가장 큰 대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20페이지를 봅시다. 320페이지는 양고래 2번 수익성 지수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수익성 지수법 여기서는 먼저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1과 비교해서 타당성 있다 없다 판단 분석 기법이라 했어요. 그럼 뭘 구해야 됩니까? 수익성 지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수익성 지수는 즉 PI는 투자액 이론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의 크기로 투자 규모를 표준화해 투자를 평가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순현가법이 투자 교체를 고려치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타당성 분석 기법이다. 설명드렸죠. 결국 수익성 지수는 뭘 의미합니까? 내가 현가 기준으로 1을 투자했을 때 나에게 얼마 줄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분석 기법이다. 그 이야기지요. 그래서 박스 보시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게 갑니까?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구하게 된다. 결국 현금 유입의 현가를 현금 유출가로 나눠준 값이 뭡니까? 수익성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과 1번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요구순위를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도 요구순위를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전에 요구순위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봅시다. 의사결정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수익성 지수에서 뭐가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재택이 되겠지요. 자, 이는 순현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다음 수익성 지수가 1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되겠죠. 자, 이는 순현가가 0보다 작다. 이런 의미예요. 노래번 상호 배타적인 복수에 대해서는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대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은 여러분교재 322페이지를 보세요. 322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내부순위율법이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할인 현금수법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표인 타당성 분석법이 세 가지가 있죠.
현재가치법, 수익성수법, 내부순위법이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자, 이제 내부순위법 여기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내부순위법은, 내부순위를, 자, 영어로 첫 글자 나가지고 흔히 우리가 IRR 법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부순위법에서는 먼저 어때? 내부순위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참, 내부순위를 구해서 결국은 자, 요구순위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분석기법이에요. 그럼 이때 내부순위를 IRR은 뭘 의미할 것인가?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네, 자, 내부순위법도 마찬가지예요. 자, 할인 현으로 분석법이니까 당연히 자, 현금 유입의 자, 현재 가치와 자,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걸 비교한다는 이야기죠. 비교하는데 이때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자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할인율, 이때 할인율을 가리켜서 우리가 뭡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내부 수익률은 뭘 이야기합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입 현자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뭘 한다?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 그럼 자,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이 둘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같다면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죠. 빼주고 하시면 뭡니까? 순현가다라는 이야기예요. 순현가다. 예, 결국 자, 이 순현가 NPV를 어때?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은 자, 현금 유입의 여기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가가 같다면 이를 나눠준 값은 얼마가 될까요? 둘이 똑같으니까 나눈 값은 어때? 1이 되겠죠. 나눈 값이 뭡니까? 수익성수 PI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성수 PI를 어때?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순현가가 0인 경우는 수익성수는 어때? 1이라 그랬죠. 좋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 뭐랍니까?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가 같다면 순현가는 0이죠. 수익성수는 1이 된다는 이야기. 따라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죠. 수익성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뭐가 되는 겁니까? 내부 수익률이다. 그래서 용어 정리 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시험 완전 단골 메뉴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따라서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수를 1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와 같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자, 할인율로 뭘 사용할 것인가? 할인율로 자, 뭘 사용합니까?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 사용한다 할 수 있겠죠. 참, 할인율로 내부 수익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결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앞서 했지만 순현가법엔 순현가나 수익성 지수법엔 수익성수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구순위를 어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할인율로 요구순위를 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부순위법에서 내부순위를 구하는 이 과정까지는 어때? 이 요구순위를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할인율로 내부순위를 쓰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부순위법에 의한다면 사전적으로는 자, 여기까지다. 이러면서 우리가 사전적 이름표를 쓴 겁니다. 그럼 사전적으로는 요구순위 결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것은 장점이 있는 기법이 바로 내부순위법이다라는 겁니다. 여튼 이제 할인율은 내부순위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내부순위를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내부순위율과 뭘 비교할 것인가? 당연히 투자자의 요구순위를 비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순위율과 요구순위를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순위 요구순위보다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그럼 어때? 요구순위를 충족시켰잖아요. 그럼 요구순위를 충족시키면 투자의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란 이야기죠. 이때는 타당성이 있다, 채택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벌써 이제 요구수율이 충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어때?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요구수율 충족이 되었어요. 요구수율 충족됐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순현가가 어때? 0보다 크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럼 순현가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성 지수는 어때? 1보다 크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자, 내부 수익률이 자, 요구 수익률보다 작더란 이야기예요. 작더라. 작다면 요구 수익률 충족이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요구 수익률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기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벌써 이제 요구 수익률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년가가 어때? 0보다 작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수년가 0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수익성은 어때? 1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이 과정을 쳐서 결국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이 같아지는 이 선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부수익률법에서는 자, 이것은 내부수익률 구해서 무엇과 비교합니까? 요구수익률과 비교하겠다. 그래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이때는 어때? 타당성이 있다. 투자는 채택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반면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는 있어요. 복수인데 이때 이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작다라면 모조리 기각이 되겠지요. 기각이 되고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 내부수익률이 어때? 높을수록 유리한 투자는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내부수익률은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이에요. 그럼 투자한 자체의 수익률이 어때? 높을수록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자,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에서는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대안 여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내부수익률법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살펴봅시다. 예, 교재 살펴보시면 322페이지예요. 322페이지입니다. 양호 3번 내부수익률법이다. 자, 영어 척을 쳐서 IRR 법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네, 첫 번째 봅시다. 자,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 투자자의 뭐과 비교합니까? 처음 요구수익률과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내부수익률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평균 1번 내부수익률이다. IRR 의미가 나와 있죠. 첫 번째 보세요. 투자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자차과 현금 유출의 현자치를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다. 시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자치를 같도록 만들어주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뭘 합니까? 내부 수익률이라 한다. 따라서 투자사업의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한다. 참 순현가를 0으로 수익성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을 뭘 한다? 내부 수익률이 한다. 용어적인 잘하자 그랬지요. 평균 1번 자, 할인율로 뭘 사용합니까?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전적으로는 요구 수익률을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 3번 의사결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하나의 투자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 시험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크거나 같다. 이때는 어때?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라는 거죠. 반면 내부 수익률이 요구수보다 더 작습니다. 그럼 이때는 타당성이 없다. 기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에서는 내부 수익률이 어때? 가장 큰 투자 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할인 현금 분석법이다. 이것은 타당성 분석기법에도 대표로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순현재가치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이 세 가지에서 살펴드렸습니다. 자, 순현가법에서는 뭘 구합니까? 예, 수년가 이걸 구해서 뭐과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는 얘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지요.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뭘 구합니까? 수익성 지수를 구한다는 겁니다. 수익성 지수를 구해서 뭐과 비교합니까? 1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수가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겠지요. 다음 내부수익률법에서는 뭘 구하는 겁니까? 내부수익률 구해서 뭐과 비교합니까? 요구수익률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면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었어요. 잘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워낙 중요해 보니까 다음 시간에 간략히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반복수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해 드립니다.